안녕하세요. 책사이 하민혜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저는 요즘 로버트 그린이 쓴 인간 본성의 법칙을 한 챕터씩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과대망상의 법칙, 특히 과대망상적 리더를 파악하는 법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미인이세요. 아유, 사람 보는 눈은 높아가시고 참 똑똑하신 것 같으세요. 알어.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워. 주위에 이런 분 계시죠? 처음에는 참 유머러스하고 재밌다 생각했다가도 이게 반복이 되면 얄미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싶어 하죠.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자라면서 대단하다, 굉장하다, 지나치게 칭찬을 받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나 조금씩 가진 이 잘났다는 본성, 이거 역시도 과하면 곤란하겠죠. 주변에 미움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손해는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대단해질수록 상대를 우습게 보기 쉬워지고 상대의 전문성이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쉽거나 띄엄띄엄 보게 된다는 거죠. 도를 넘은 과잉 자신감은 과대망상으로도 이어지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 과잉 자신감으로 가득 찬 리더입니다. 이들은 대개 확신에 차 있고 존재감이 커서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과대망상적 프레임은 조직과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칫 혼란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과대망상적 리더가 자주 보이는 6가지 대표적인 착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나는 운명이다. 과대망상적 리더는 하늘이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고 있고 자신에게 특별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명이 주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의 이루기 어려운 어떤 확률을 이겨냈다던가 운명을 잉태한 듯한 신화에 가까운 스토리를 퍼뜨리죠. 리더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회자된다 했을 때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보통 사람이다. 많은 리더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죠. 어쩌면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 개천표 용인 리더들이 훨씬 더 동경의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대망상적 리더는 자신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보통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포지셔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많은 관심과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특히 문화적인 취향을 강조하고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1등석을 타고 움직이고 명품 옷을 입지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대중식당을 이용합니다.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영화도 좋아해서 보고 나선 반드시 관람평을 SNS에 옮기죠. 뒤축이 다른 구두와 아주 낡은 가방을 들고 미디어 앞에 서죠. 이들은 소박함과 겸손을 빙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다 해줄게. 시련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야만 할 때 책임을 맡은 리더에게 종종 보여지는 프레임입니다. 위기를 이겨내거나 큰 역경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거대하고 모호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제시한 것에 대한 책임보다는 우선 아주 거창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집단이 필요한데요.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적을 내세우거나 대중적인 분노를 일부러 더 키우기도 합니다. 때문에 엘리트 집단이나 아웃사이더 같은 이 만만한 희생양도 종종 필요로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전적으로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이비 종교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정말 심각한 건 이 과대망상적 리더한테 매혹당한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논리나 근거는 따지지 않고 무엇이든지 일단 용서하고 수용하면서 이 과대망상적 리더를 따른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규칙은 내가 정한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규칙에는 이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싶지 않다, 내지는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약간의 어두운 욕망이 있습니다. 과대망상적 리더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런 욕망을 흔들면서 마치 투사 같은 행동을 보이지요. 논리적인 근거나 과학적인 피드백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감이 아주 환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건 신성한 영감이 아니라 광기의 신호에 가깝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자, 다섯 번째는 나는 손대는 것마다 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결코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죠.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이 생기더라도 남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과거에 잘했던 일 혹은 성공을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홍보를 하고, 혹여라도 현재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배신을 했다거나 외부의 압력이 거셌다고 그 탓을 돌린다는 겁니다. 과대망상적 리더의 가장 취약점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죠. 자신은 전지전능하고 아주 현명한 판단력을 가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이 복잡성과 혼란을 극복 못해서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나는 무적이다 라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지요. 과대망상적 리더는 지지자들의 동경과 관심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통제하기 곤란한 아주 보여주기식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죠. 주변의 합리적인 지적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후퇴는 없다, 계속 지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자승자박의 무리수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무적인 셈입니다. 과대망상적 리더의 의사결정이 치명적으로 위험한 건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사에 다수의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고 영감을 얻기 위한 결정을 내리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극적인 연출을 하고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확신, 자신감, 용기, 리더에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리더 스스로가 자신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능력치를 알고 단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 등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려는 천성, 우리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정점에 섰을 때 과잉 자신감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노력, 이것 또한 리더십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빨간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책 읽는 사회를 만듭니다. 고맙습니다.